안녕하세요. 당짬투어의 사타입니다. 안녕하세요, MJ입니다. 저는 PD 소공자입니다. 저희가 서대문구를 갔는데 서대문구도 여느 서울 지역처럼 대학이 뭉쳐있어서 대학가가 형성돼 있잖아요. 네. 저는 그 대학가 중에 문학의 거리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갔다 왔어요. 문학의 거리. 네, 문학의 거리요. 일단 신촌역 3번 출구로 나오는 순간부터가 문학의 거리입니다. 혹시 그 피아노 있고? 네, 맞아요. 아, 네. 아, 거기가 문학의 거리군요. 네, 거기가 문학의 거리입니다. 그 나오면은 설명이 맨 처음에 앞에부터 써 있습니다. 근현대사를 대표하는 작가들을 기린다 이런 의미에서 서대문구가 조성한 거리예요. 네. 가서 보시면은 그게 써 있고 옆에 아까 말씀하신 피아노가 있고 네. 그 옆으로 해서 핸드 페인팅들이 있어요. 그 해당 작가들의. 사실 핸드 페인팅 자체는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닌데 가서 옆에 적혀 있는 글 있으니까 네네. 한 번씩 읽어보면 괜찮은 거고요. 좀 유명하신 분 있어요? 핸드 프린팅하는 분 중에? 그 유명한 사람 중에는 그 사람이 있죠. 고은 씨. 그분 근데 좀 나오면 안 되잖아. 말이 많긴 한데 일단 문학적인 업적 자체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요. 고등 때 많이 배우니까. 그렇죠. 패스. 그러면서 피아노 말씀하셨는데 네. 그 앞에 또 홍익문구가 있어요. 네. 홍익문구가 1957년에 개업한 서점입니다. 오래됐네. 근데 위치가 정말 좋은 거에 비해서 서점이라는 게 사실 장사가 잘 되는 그런 업종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도 불구하고 선대의 의지를 이어서 서점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신촌 일대가 재개발로 없어질 뻔했는데도 주민들이 나서서 지키고 운동을 했고 그 결과로 살아남았어요. 14년에는 서울시에서 미래유산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다만 유명 서점들에 비해서 크기가 당연히 작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그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제외하고서는 특별한 점은 딱히 없습니다. 그 동네 책방 정도 크기인가요? 아니면 아니 그건- 그보다는 당연히 크고, 크긴 한데 4층인가? 까지 있을 겁니다. 크네요. 네, 크죠. 근데 어디 막 교보문고, 영풍문고 이런 지점들에 비해서는 당연히 작을 수밖에 없고.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에 약속을 잡을 때 어디서 보냐면 이제 서점. 그쵸. 서점에서 보거나 서점 앞에서 보거나 약간 이런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여기서도 약속 기다릴 때 많이 좀 찾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실제로 과거에는 만남의 장소로서 네, 많이 쓰였다고 해요. 그런 식으로. 왜냐면은 역 앞이기도 하고 네, 그쵸. 서점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책을 읽으면서 기다릴 수도 그렇죠. 있고 네. 그런 점이 있으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피아노는 달려라 피아노라는 이름이 있어요. 피아노 이름이 있어요? 네, 피아노 이름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찾아보면은 누가 피아노를 치고 있었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네. 제가 갔을 때도 서점 안에 있는데 누가 피아노를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네. 아마 가시면 어지간하면은 누군가 심심해서라도 한 번씩 쳐보지 않을까. 좀 자주 가는데 갈 때마다 치고 있어요 사실. 네, 많이 치더라고.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옵니다. 그쵸. 네. 워낙 좋은 장소니까요, 네, 지키기에. 네. 그럼 피아노도 좋은 피아노네? 아니요, 피아노 자체는 딱히 막 눈에 띄는 그런 피아노는 아니고 그냥 거기 있다가 핵심인 피아노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나와서 이동하는데 버스킹에 댄스 버스킹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요즘은 신촌에도 버스킹 많이 하죠. 그러니까요. 저는 버스킹이 당연히 노래 부르는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춤을 추고 있길래 이게 뭔가 했습니다. 아이돌 댄스? 아이돌 댄스죠? 여러 팀이 있었는데 자기네들 유튜브나 이런 거 홍보하면서 추시는 분은 한 팀밖에 없었어요. 라르고라는 팀명을 쓰고 계셨는데 다른 팀들과 그 돌아가면서 추기도 하셨는데 제가 가서 돌아갈 때까지 거의 추고 계셨습니다. 2시간 넘게. 몇 명이서? 그 팀은 5명짜리 팀이 있습니다. 2시간 동안 콘서트야? 근데 중간중간에 다른 팀이랑 막 돌아가면서 하긴 아. 했으니까 그거 감안해도 근데 2시간 넘게면 엄청 오래 오래. 나는 궁금한 거. 홍대도 그 버스킹 많이 하잖아. 네. 그거 누가 가르치는 거야? 주나 싶기는 하네요. 사실 이게 매장에서 영업방으로 신고하면 접어야 되거든, 버스킹이라는 게. 그게 어쨌든 갑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홍대나 신촌에 버스킹이 좀 일반화가 돼요. 출근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고충을 경험을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도 궁금한 거는 허락도 허락인데 그러면은 내가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겠다 뭐 이런 걸 서로 이게 그러면 충분히 협의를 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런 걸 뭐 부킹을 할 수 있는 뭐 사이트가 있고 그런 업계 관계자가 아니다 보니까 음. 아마 카페나 이런 데서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좀 궁금하네요 갑자기. 사실 아이돌 댄스들 추셨는데 만약에 흥미가 있으시면 7월 말에 홍대 쪽에서 또 하신대요. 그거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르고? 네, 라르고입니다. 여담으로 라르고 뜻이 이탈리어로 폭넓게, 느릿하게 이런 뜻이고 음악에서는 아주 느리게래요. 그래서 플레이버스라는 곳에 갔어요 이번에는. 네. 2층 버스를 리모델링한 곳입니다. 용도가 안내를 하거나 휴식 공간을 제공해요. 추가적으로는 버스킹용 음악 장비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어. 아까 전에
그 누가 허락해 주는 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여기서는 허락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제공해 준다 이런 거예요. 그 유플렉스 앞에 거기 말씀하신 거 버스 하나 서 있는데. 네, 맞아요. 아, 어딘지 알 것 같아요. 그게 플레이 버스입니다. 엄청 눈에 띄어요. 네. 눈에 안 띌 수가 없는 비주얼이라서 그쵸, 안에 들어가는 게 좀 불편하긴 하지만 뭔가 들어갈 수가 있나요? 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뭔가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잖아요. 몰랐네. 구경할 게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음악 장비 대여하는 거랑 음. 들어가자마자 앞에 사람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관리만 하는 것 같고 오른쪽에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안내 책자들이랑 음악 들을 수 있는 건 대체로 다 과거에 인디 밴드였거나 그 어느 정도 이름 알리신 그런 분들의 음악들이 재생되는데 헤드셋이 놓여 있어요. 헤드셋을 들면은 바로 음악이 재생되고 그걸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유명한 뭐 밴드 있었어요? 뭐 한희정 씨라던가 막 그런 분들 있어요. 나름 유명하신 분들은 꽤 많습니다. 그분들이 그럼 거기서 버스킹 하시던 분인가? 그거 인디 밴드 그런 출신이었던 건 알겠는데 거기서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확실히 막 엄청 조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들어가면 좀 휴식 공간이라는 느낌이 없긴 합니다. 나오니까 진짜 엑스버스킹이 아니라 진짜 버스킹하는 분이 있어요. 버스킹하는 분이 노래를 잘 부르기도 했지만 눈에 띄는 거는 그 고양이가 있습니다. 그 고양이 특별히 홍보하고 다니는 굉장한 친구가 있어요. 타레스. 버스킹하는 분 옆에서 신스틸러를 하는 게 노래에 맞춰서 안무를 하고 있어요. 고양이가? 네, 고양이가. 네, 그 고양이 타레스입니다. 고양이 실제 고양이가 아니고 난 진짜 고양이가 혹시나 하고서 이걸 검색을 해봤습니다. 근데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같은 게 보이지만 엄청 유명한 고양이입니다. 신촌에서 버스킹하고 옆에서 춤추는 남의 그냥 버스킹하면 춤추는 걸로 유명한 게 아니라 남 댄스로 버스킹을 하는 대회 이런 부스팅한 거에 나가서 다시 넣어먹는 고양이 막 이런 식으로 유명했어요. 춤을 보고 일단 그 영상에서 그랬어요. 봤을 때는 진짜 그냥 율동 정도의 안무였어요. 사람이 또 다를 수도 있지. 그렇죠. 사실상 저는 여기가 끝이나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두 곳을 더 가려고 했습니다. 왜냐면 문학의 거리라는 이름을 들고 나왔잖아요. 윤동주 기념관입니다. 네. 문학의 거리다 보니까 문학의 대표 주자 중 한 그렇죠. 명인 윤동주 기념관을 가려고 했는데 네. 이게 연세대 쪽에 있어요. 네. 대학교다 보니까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만 연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못 갔습니다. 독수리 다방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특징이 8층짜리 루프탑이라는 거랑 음료가 1회 리필된대요. 가격 비싼 대신에. 재밌는 거는 과거에 다른 사람과 만나는 장소로 쓰여서 그 포스트잇을 막 붙여놓고 가고 이랬대요. 그래서 좀 역사적인 공간이네요. 거기도. 네. 그래가지고 그걸 재현하기 위해서 들어가면은 철문에 그 포스트잇이 잔뜩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딱 이 정도예요. 나름 인싸거리 아닙니까 대학 가면은. 그렇죠. 신촌이니까 거기는 이제 행인사까지는 아니지 뭐 그냥 인싸들이 많이 가는. 근데 실제로 신촌은 밤에도 사람이 많긴 한데 예전에 공사 한번 했잖아요. 신촌. 그렇죠. 싹 공사하고 나서 오히려 매출이 늘었다고 하거든요. 교통도 좀 좋아지고 거리들은 깨끗해지고. 실제로 하면서. 엄청 깨끗한 거리로 네, 변했습니다. 그리고 뭐 건물들도 좀 신축을 많이 들어가고 해서 상권이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다고는 하는데 잘 모르겠네요. 저는 이제 신촌 저도 잘 안 가보지만 홍대랑 뭐 다를 게 딱히 있나 싶어요. 홍대가 훨씬 넓게 전체가 상권이라는 느낌이면은 신촌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뭐 느낌이에요. 규모가 좀 작긴 한데 사실 뭐 버스킹하고 하는 것들도 홍대가 좀 더 많고 그렇죠. 또 유명한 사람들은 당연히 홍대에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신촌이 상권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과연 홍대만 하냐라는 것에서 또 의문이 좀 있긴 해요. 거기다 공간 자체도 어느 정도 겹치는 느낌이 있으니까. 근데 뭐 문화의 거리라고 해서 뭐 조금 더 특색을 갖추면 좀 더 홍대보다 좀 더 좋아지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문학의 거리인데 문학이면 사실 책들이잖아. 그쵸. 뭐 약간 그런 것도 관련된 건 그 핸드 프린팅밖에 네, 핸드 프린팅이랑 홍인문고 외에는 크게 문학의 거리라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이제 마포에 네. 그 철길 있잖아요. 그렇죠. 저쪽에서는 무슨 철길 도서관 같은 거. 맞아요. 그때 서타가 갔었던. 맞아요. 그런 곳은 없어요? 경의선 그쪽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건 또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각보다 크기가 작아요. 문학의 거리? 네, 문학의 거리. 문학의 거리. 신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신촌역 3번 출구에서 나와서부터 거기서 이제 걸어가서 독수리 다방 있는 쪽 거기까지가 문학의 거리입니다. 독수리다방까지. 원래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 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있어요. 네. 아마 주말에는 안 할 거예요. 아, 네, 주말에만. 그 주말에 차량 통제하는 그 거리까지가 딱 문학의 거리입니다. 뭐 메인 스트릿이네요. 그렇죠. 신촌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제 문화의 거리를 다녀온 건 여기서 끝이고 네. 끝입니다.